저는 관악발전협의회 명예회장이며 사시존치 국민연대 공동대표 이석근입니다. 사시존치 국민연대와 고시촌 주민들은 법조인 양성 제도로 사법시험과 로스쿨 제도 투트랙 방식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시존치 관련 각 법안들이 발의되어 있고 수차례에 걸쳐 토론회 및 대국민 집회를 개최했지만 사시존치 법안이 법사위에 계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기 전에 첫 관문인 법사위 제1소위원회를 통과해야 하는데 전해철 간사님은 2015년 중에는 심의하지 않을 것을 단호하게 주장하고 있다 합니다. 여당인 경우에도 4월 20일 당 최고위원회에서 이군현 사무총장님이 사시존치 적극 검토 발언을 하셨다고 합니다. 이에 질문하겠습니다. 제19대 국회 임기 만료가 다가오는데 각 당 후보님께서는 금년 중에 법사위 통과시킬 어떤 방안이 있으신지요? 또한 당선되면 언제 개인적으로 법안 발의는 물론 당내에서 어떤 입법 전략으로 사시존치를 성취해 나가실 계획이십니까? 이에 대해서 우선 오신한 정태호, 정동영 세 분 순서로 답변해 주실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아주 절박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모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치인들이 먼저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도 우리 지역 주민들의 이런 절박한 마음으로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늘 이념 정치나 이런 중앙 정치에 매몰돼서 우리 관악구가 맨날 이 모양 이 꼴입니다. 저는 지역의 일꾼을 뽑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사시존치 솔직해져야 됩니다. 어느 정당의 후보가 당선돼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2007년도에 참여정부 노무현 정부 때 로스쿨 도입했습니다. 완전 폐지하기로 17년도에. 하지만 지금 그리고 문재인 지금 현재 당대표 대선 시절에 본인이 직접 얘기했습니다. 완전 사시 폐지가 자기 입장이라고. 그리고 지금 법사위원장도 사시존치에 대해서 긍정적인 메시지를 안 합니다. 집권 여당만이 사시존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집권 여당도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지금 4명의 새누리당 국회의원들이 법안 발의를 했지만 지금 안 되고 있잖아요. 여기 있는 한 명의 국회의원이 또 법안 발의한다고 해서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큰 제도를 바꿔서 도입한 것을 또다시 그것을 고쳐나가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 쉽지 않은 것을 하기 위해서는 법무부도 설득해야 되고 청와대도 설득해야 됩니다. 집권 여당이 그 의지를 갖고 있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저 혼자만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법안을 발의하는 거는 여기 있는 국회의원들 누군가 되더라도 자기 지역의 주민들이 생존권이 걸려 있는데 법안 발의하겠죠. 법안 발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법안 발의 지금 4명이나 돼 있는데 왜 안 됩니까? 당론으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당론으로 만드는 것도 쉽지 않은 싸움이지만 김무성 당대표가 그래도 관심을 갖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당대표의 비서실장 김학용 실장이 4명의 국회의원들 사시존치 법안 개정안을 낸 그 장본인입니다. 그런 점에서 함께 5명이 사시존치 법안을 위한 모임을 먼저 결성하고 국회의원들을 좀 더 설득해서 그 세를 불려나가야 됩니다. 거기에는 국민적 공감대가 선행돼야 되고 언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이런 지금과 같은 자리도 매우 중요하다 생각하고요. 또 대한변협에 지금 부회장님 와 계시지만 대한변협과 서울변협 힘을 합쳐서 국민적 동의가 일단 가야 됩니다. 그 동의를 얻기 위해서는 노무현 정부 시절에 로스쿨 도입했던 취지는 좋았습니다. 하지만 현재 그렇게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다. 대학의 서열화는 더 극심해졌고 가진 자만이 가는 현대판 음서제도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국민들께 더 알려서 그 국민적 공감대 위에 국회의원들이 움직이고 그 움직임 속에서 집권 여당이 법을 개정하려고 노력을 해야만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해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1분 초과됐습니다. 네, 시작합시다. 예. 뭐 새 후보가 사법고시 존치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뭐 저도 당연히 찬성하는 입장이고요. 근데 아까 김무성 대표님 여기 와 계셨는데
저는 잘 안 들리세요? 그럼 시간 다시 계산입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김우성 대표님 와 계셨는데 아마 오신한 후보님을 꼭 당선시키고 싶은 그 열망으로 오신 것 같은데 제가 여쭤보고 싶었어요. 아니, 당론 정하겠다고 그러는데 김우성 대표가 하겠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사법제도의 개편이라는 것은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한 겁니다. 이 대통령 왜 그러냐면 이해 당사자가 너무 많습니다. 법조계도 있고 검찰도 있고 학계도 있고 다양한 이해 또 소비자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너무나 이해관계가 복잡한 측면도 있기 때문에 당론으로 정하고 대통령이 결단하면 되는 겁니다. 아니 집권 여당인데 왜 그걸 못 하고 있어요? 나는 그게 제일 첫 번째 궁금합니다. 두 번째는 제가 우리 간발협 지도부님들하고 우리 당 우영근 대표님, 그 원내 대표님하고 한번 자리를 만들었었습니다. 실제로 우리 당에서는 아주 부정적인 기류가 강했고 관심조차도 없었어요. 그나마 제가 그 자리를 만들면서 당 지도부에서 우리 사법고시 존치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하기 시작하는 단계까지는 제가 만들어냈습니다. 결국 제가 볼 때는 김무성 대표 당론으로 만들어내고 박근혜 대통령 결단하시고 그거는 우리 오신환 후보가 해내야 될 일인데 그거는 선거가 끝나기 전에도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봐요. 오신환 후보 꼭 만들고 싶으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이 야당의 역할이라는 거는 저희 당이 반대하면 못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해야 될 역할이 있습니다. 제가 국회의원이 되면은 우리 법사위원들 설득하고 또 우리 당론으로 만들어내야 되고 그런 역할이 또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 오신환 후보가 잘 돼가지고 당론으로 채택하고 대통령이 결단했다. 그러면 이게 되느냐? 어렵습니다. 이미 새누리당에서는 당론 채택을 검토한다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그쪽은 잘 갈 것 같고 문제는 우리 당을 어떻게 설득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저희 당이 로스쿨을 도입했던 정당이기 때문에 이 당을 설득해내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국회에 들어가야 그래도 우리 지역의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서 당 내에서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한쪽만 돼버리면은 어렵습니다. 결국 그 야당의 역할을 협조하는 역할을 제대로 해내기 위해서라도 저의 역할이 있다. 그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들어가면은 우리 당 당론 만들어내겠습니다. 약속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어른 보셨습니다. 어떤 문제를 볼 때 뿌리를 잘 봐야 되거든요. 그래야 이제 전체를 잘 파악할 수가 있어요. 이 로스쿨은요 미국식이거든요. 미국 것이 좋다. 이제 여기서 시작한 거예요. 이걸 이제 좀 유식한 말로 하면 신자유주의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금융도 미국식으로 하자. 법률도 미국식으로 하자. 건강보험, 의료도 미국식으로 하자. 사실 저희 정권 잡고 있을 때도 IMF 상황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휩쓸려온 거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여당 야당은 이 사시존치 저는 쉽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면요 이게 한나라당의 철학이에요. 지금 새누리당이요. 새누리당은요 민영화, 철도 민영화 하려고 그러잖아요. 의료 민영화도 하려고 그러잖아요. 자유화, 유연화, 규제 완화. 회장님 제 말씀 드릴게요. 이런 철학을 가진 정당인데 그 자기를 부정하는 거거든요. 사시존치라는 건. 사실을 존치한다는 건 여기 원룸 공실률이 40%고 이 지역경제 차원 이것은 이제 관악의 사정이고 국가 차원에서 보면 이것은 말하자면 개천에서 용나는 사회를 그 구멍을 열어줄 거냐 이제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로스쿨법을 국회에서 처리할 때 한나라당 의원이 만장일치로 앞장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선거 앞두고 뭐 사시존치 얘기하는 거 그 전에
자신들이 신봉하는 철학에 대해서 반성이 요구되는 거예요. 그래야 사시존치 우리가 하겠다는 말이 그 힘이 실리고 진정성이 실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요, 이제 지금 우리가 이 민주당이 야당이 됐지만 저도 몸담았지만 우리도 미국식이 좋은 줄 알고 따라갔어요. 금융 허브 국가니. 알고 보니까 미국 금융이 다 사기예요. 사기. 우리도 홍콩이나 무슨 싱가포르 같이 돈 장사로 돈 벌자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신기루였다. 이런 반성이거든요. 제가 지금 힘없고 돈 없고 백 없는 사람들이여 뭉쳐라. 그래서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는 정치를 하자. 국민 모임이라는 정당을 만들자. 진보 정당들도 다 합치고 그동안 무당파였던 분들도 오고 민주당에서도 나오고 그래서 대한야당을 만들자고 하는 것이 바로 자유화, 민영화, 규제 완화, 개방화 이런 잘못된 신화, 잘못된 신념에서 이것을 넘어서자는 주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작게는 이 대학동 고시촌의 문제지만 이게 한국 사회를 어느 방향으로 끌고 가느냐 하는 문제예요. 저는 사법시험 존치를 그런 차원에서 제가 전라북도 순창군 구림면에서 태어나도 노무현 대통령까지 토굴 해서 열심히 머리만 좋아서 공부하면 올라갈 수 있는 희망의 사다리를 열어주자. 그런 차원에서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시존치를 진정으로 원하신다면 정동영이 찍으세요. 그게 사시존치 되는 길입니다. 예, 1분 초회로서 그렇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배의철 변호사입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 2년 동안 사법시험 존치를 위해서 각 정당들과 함께 논의를 진행해 왔고요. 오신환 후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현재 사법시험 존치 법안이 4건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4건의 이 법안은 모두 다 새누리당 의원님들이 발의하신 것이고요. 민주당 의원은 단 한 건도 발의하지 않은 것은 객관적인 사실임이 분명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 모이신 우리 관악 구민 여러분들이 확인하셔야 될 것을 한번 분명하게 확인해 보고 싶습니다. 오신환 후보의 사법시험 존치 공약에 대해서 4월 20일 새누리당 현장 최고위원 회의에서 이군현 사무총장이 당의 정책과 제도 면에서 적극적 검토와 지원에 나설 것을 약속한다고 얘기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점이 맞는지 유권자들에게 다시 한번 정확히 말씀해 주시고 오늘 그 김무성 대표님도 참석하셨다고 하는데 유권자들에게 분명하게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보셔야 되는데 우리가 거대 담론을 갖고 큰 아젠다를 갖고 자꾸 얘기하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거 여기 왜 모이셨습니까? 사법고시 존치하기 위해서 모이신 거잖아요. 그것만 바라보면 됩니다. 아까 정태호 후보 말씀하셨는데 여당의 당론으로 정하고 청와대가 결정하면 된다는데 그렇게 해도 안 된다고 하면서 야당이 당론으로 정한다고 되겠습니까? 그리고 무소속 국회의원 1명 당선된다고 299명을 설득해갖고 자기가 사시존치 하겠습니까? 현실을 들여다봐야죠. 참 답답합니다. 저는 새누리당의 4명의 국회의원이 이미 법안 발의를 했어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현장 최고위에 와서 이군현 사무총장께서 아까 왔다 갔는데 총장께서 적극적으로 검토해보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의지를 갖고 당대표가 여기 온 거예요. 그래도 어려워요. 사실은 제가 장담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솔직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 의지와 열정이 있느냐가 중요한 거지 지금 현실적인 부분들을 봐야지. 여지껏 우리 주민들이 3년 동안 그 권기대회하고 힘 모아서 열심히 노력했지만 사실은 반응을 보인 곳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언론도 무관심하고 어찌 보면 대한변협과 우리 주민들만 애써서 눈물 흘리고 있었는데 다 죽어갑니다. 이제 내년 내후년 지나면 끝나버립니다. 제도가 완전히 고착화되면 어떻게 다시 돌립니까? 골든타임은 올해하고 내년뿐이 없습니다. 이 안에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못합니다. 그럼 지금 올해하고 내년에는 집권 여당이 어느 정당입니까? 새누리당입니다. 물론 새정치민주연합이 협조를 해야 되는 게 맞죠. 그게 현실이죠. 하지만 집권 여당이 힘을 갖고 이것을 꼭 해야 되겠다. 왜? 참여정부 당시에 로스쿨 제도 도입이 취지는 좋았으나 지금 너무나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한 후에 그런 여론들 속에서 많은 국회의원들이 동의해서 당론으로 정해서 가면 새정치민주연합도 동의를 할 수밖에 없을 거 아닙니까? 하지만 반대로 새누리당은 원치 않는데 새정치민주연합에서 당론 정한다고 청와대나 집권 여당이 동의해서 가겠습니까? 어불성설이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여기서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현실을 좀 똑바로 보고 지금 누가 당선이 돼서 우리 사시존치를 할 수 있는지를 명확하게 판단해 주시길 바랍니다. 바로 새누리당만이 할 수 있습니다. 저 오신환만이 할 수 있습니다. 네. 저는 각 후보들을 대상으로 제가 법을 가장 잘 아는 법률가이기 때문에 현미경 검증을 해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팩트를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점 분명하게 관악 국민들께서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새정치연합은 새누리당과는 달리 관악을 지원 유세를 문재인 대표가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법시험 존치에 대해서 단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시존치에 대한 당의 의지가 도대체 있는 것인지 사법시험 존치에 대한 당의 입장과 의지에 대해서 명백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주 정확한 지적입니다. 저희 당은 사법고시 존치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기류입니다. 특히 법사위원들을 제가 만나봤어요. 그러니까 현재 로스쿨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그 조사도 다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우리 당의 뭔가 이 사법 쪽 고심 내년 1년밖에 안 남았잖아요. 내년 1년 남았는데 우리 당의 입장을 바꿔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미 새누리당에서는 4분의 국회의원들이 직접 나서 가지고 법안을 제출하셨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오신환 후보가 국회에 못 들어가더라도 이미 4분의 국회의원들이 자기 의지를 가지고 이미 추진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 4분이 적극적으로 드라이브를 걸고 그다음에 또 당대표가 여기까지 오셨었으니까 그 4분만이 열심히 하더라도 당론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아시다시피 저희 당은 오히려 부정적 기류가 강하기 때문에 아무도 안 들어가면은 결국 우리 당은 그 상태로 그냥 머물러 버린단 말이에요.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지금 이 새정치민주연합이 전향적으로 바뀌어 가지고 협조를 해줘야 이게 여야가 합의해서 이게 개정이 될 수 있는 건데 만약에 지금 잠시만요, 정태 후보님. 제가 말씀을 끊어서 죄송한데요. 제가 아니에요, 답을 아니요. 하고 있는데 아니요, 끊으면 그거나 돼요. 예. 아까 질문이 다 끝났잖아요. 예. 그래. 아니 사회자가 갈 때까지 그런 거거든요.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뭐냐면은 이미 새누리당은 분위기가 잡혔으니까 제가 들어가서 이제 우리 당 분위기를 한번 바꿔보겠다라는 거죠. 저도 어려운 과정에서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정말 개천에서 용나는 그런 역동적인 사회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저도 이 사법고시 존치는 사실 되게 고민을 많이 했지만은 이게 맞다라는 그런 결론을 내렸어요. 막판에 제가 공약을 내기 위해서 무슨 생각까지 해봤냐면은 과연 우리 유중필 청장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나 싶어가지고 제가 만나가지고 저는 사적으로만 형님 그럽니다. 형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게 지금 참 어려운 과제인데 유정필 청장도 이건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랑 아주 의기투합해서 한번 해봅시다. 이런 과정도 사실 몇 주 전에 있었습니다. 그만큼 제가 의지가 강하고 이것은 단순하게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도 선거를 위해서 당연히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제 스스로 하나의 정치 철학으로서 법 체계에 대한 하나의 철학으로서 제가 가지고 있는 거고 이것을 우리 당을 바꿔야 된다. 그런 이미 확신을 가지고 저는 덤벼들고 있는 거거든요. 야당이 새정치민주연합 입장 안 바꾸면요. 내년 1년 남은 기간 동안 어떻게 할 겁니까? 새누리당은 이미 분위기 잡혀 있는데 이쪽에서 맞장구 쳐줘야 될 거 아닙니까? 제가 들어가야 그나마 그 일을 해낼 수 있기 때문에 간절하게 제가 호소드리는 것입니다. 예, 3분 사용했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국민모임 정동영 후보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예, 국민모임 정동영 후보님께서는 사시존치를 공약으로 하고 있음에 비해서 후보가 소속된 국민모임의 사법시험 존치에 대한 입장은 전혀 알려진 바 없습니다. 국민모임은 사법시험 존치를 당의 입장으로 채택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만약에 후보가 당선되면 국민모임이 당 차원에서 전국적으로 사법시험 존치를 추진하는 것으로 보아도 되겠는지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질문하셨습니다. 예, 제가요 여기 관악에서 제일 큰 문제가 고시촌 문제라 그래서 제가 고시촌 금호 아파트 가는데 그 앞에
원단 원룸이라고 3층 5실에 제가 3주 이제 4주째 살고 있습니다. 여기 알아야 면장을 한단 말도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 오고 가면서 우리 이제 부딪히는 젊은이들하고 대화하고, 근데 한마디로 한 3주 살아본 느낌은 춥다예요. 춥다. 그러니까 방바닥이 차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주인 양반한테 좀 불 좀 넣어달라 그랬더니 안 넣어줘. 왜 안 넣어준가 했더니 이 공부하는 사람들이 뜨거우면 싫어한대요. 그래서 저는 그러나 이제 하여튼 원룸에 살아보면서 춥다고 느낀 것은 마음이 춥다는 거죠. 행시, 사시, 노무사, 세무사, 뭐 평가사 전부 고시에 매달리는데 거기서 성공해서 떠나는 젊은이들에게는 정말 축하의 박수를 보냅니다. 그런데 성공한 사람보다는 실패하고 좌절한 사람 숫자가 더 많거든요. 더 많거든요. 과연 고시에 매달리는 것이 이게 젊은이들의 바람직한 청춘인가라는 것과 함께 고시촌의 지역 활성화 차원이 사법시험 존치가 그게 근본적인 해답인가 하는 의문을 갖는 것입니다. 제가 옆방에 사는 청년과 그저께 처음 마주쳤어요. 같은 6시 한 반쯤 나오는데 문이 동시에 열려서 상대방이 깜짝 놀래죠. 여기 와서 살고 있다고. 그래서 고시생이세요? 내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직장인이라고. 그래서 어디로 출근합니까? 그랬더니 강서래요. 강서. 근데 강서 직장인데 왜 관악에 살죠? 그래서 왜 여기 삽니까? 그랬더니 소박하잖아요. 편합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혼자 직장을 저 강서로 다니는데 이 대학촌이 문화가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가 젊은이들의 거리라는 얘기죠. 저는 뭔가 고시촌을 살리는 것을 사법시험 존치와 함께 다른 출구를 찾아야 한다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하자면 이게 여당이요, 이제 사법시험 존치 여당이 되면 한다 그랬는데 하려면 선거하기 전에 하지. 응? 선거 때 되니까 한다고 그러잖아요. 선거 전에 했어야 진정성을 인정받지. 선거 때 되니까. 선거 공약치고 빌공짜로 제일 많이 공수표 날린 게 어떤 정부입니까? 어떤 정부예요? 박근혜 정부예요. 자, 플래카드 기억하시잖아요. 4대 중증질환 국가가 무조건 책임집니다. 20만 원 다 드리겠습니다. 국가가 뭐 고등학교까지 다 무상교육하겠습니다. 줄줄줄 다 외워요. 다 공수표예요. 여당이 무슨 적극 검토? 저는 만일 이 새누리당이요, 이 사시 존치로 가면 자기 철학 위반이에요. 이 정당은 당도 아니에요. 뒤죽박죽이에요. 뒤죽박죽. 자기 철학이 민영화, 자유화, 규제 완화, 신자유주의가 철학인데, 재벌 중심, 부자 중심이 철학인데, 아니 사시 존치는 신림동을 위해서 해? 그러면 표 따라서 이때는 이렇고 저때는 저렇고. 그런 당은 차떼기 당 때 해체됐어야 하는데 지금까지 남아있는데 말이죠. 저는 이런 당이라는 거는요, 노선 때문에 존재하는 거예요. 노선 때문에. 예? 이상입니다. 예, 4번 쓰셔가지고 잠깐 네, 이상입니다. 분위기를 진정시킬 의미가 있습니다.